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경남도정과 시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이 예고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 겁니다. 도내 지자체 중 인구 100만은 안 되지만 50만은 훌쩍 넘는 젊은 도시 김해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져 현재 활발한 추진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지방연구원의 거는 기대 함께 짚어보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해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가능해진 겁니까? 네, 관련 법률이 올해 이제 4월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법률안의 이름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안이 4월 이전에 이제 개정 전에는 100만 도시에만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월 달에 바뀌면서 이제 50만 도시까지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4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13번째, 4번째 되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이런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준비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단체장이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바뀌긴 했지만 아마 별 이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가 올해 1월 특례시로 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특례시 이 기준도 바로 인구였는데 김해시처럼 인구 100만은 안 되지만 50만은 넘는 도시들은 불만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에게 이 법 개정은 좀 의미가 있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라든가 경제력 규모라든가 지리적 환경, 여타 역사적인 배경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여 명에 달하는 군급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도 있어서 이게 동일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권한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20여 년 전부터 제가 듣기로 네. 인구 50만 대도시에는 차별화된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을 실제 행정 조치를 통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1월 13일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대도시로서 해서 특례를 주는 조항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중에서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고요. 100만 이상이 안 되더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주택 건설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등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4월에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4월에 일명 지방연구원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50만 이상 도시 특례 권한에 걸맞게 지방연구원 설립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신상훈 전 의원께서는 김해 토박이시고 김해를 기반으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식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매우 기뻤죠. 김해가 이제 54만 도시가 되어가면서 이게 인구가 50만이 넘어간 게 채 몇 년이 안 돼요. 14만 정도 인구에서 54만까지 40만이 늘어난 게 한 2, 30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김해가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해 공단이 막 많이 들어섰는데 이때 난개발 문제라든지 그 난개발로 인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김해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김해시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이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김해 현안을 잘 모르는 다른 타 지역의 연구원에 연구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연구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엔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김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연구원의 역할을
눈여겨봐 왔거든요. 네. 우리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 중에 6명의 단체장, 6명의 사장을 이제 그 청문회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경남연구원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암묵적으로 다들 이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렇죠. 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의 현안을 거의 대부분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도민들께 알리는 역할까지 네.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역할을 김해시에서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요. 뭐 김해 토박이로서뿐만이 아니라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럼 생기면 앞으로 김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관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네. 연구원에 또 어떤 원장이 오느냐, 네. 그리고 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어느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해에는 또 김해발전연구원이 기존에 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연구원 설립이 추가로 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김해발전연구원은 김해시에 있는 모 대학에서 연구를 담당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가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을 뽑거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대학에서 모 교수가 이제 뭐 원장이 되면 네. 그 교수 밑에 있는 뭐 교직원이라든지 혹은 뭐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이 주로 연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정말 전문 박사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해연구원이 김해시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된다면 발전연구원의 역할도 조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함께 흡수돼 가지고 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부원장님. 그러면 지역 대학에서 운영하는 김해발전연구원과 앞으로 그 김해연구원이 설립되면 실제로 좀 그 역할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크게 다르죠. 아, 지금 크게 다 설명을 다르다?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규모라든가 지역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용역 기관에다가 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일회성 연구에 거쳐서 집중적이고 중점적인 연구가 안 되고 시민들의 네. 지향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장기 과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가능할 거다.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면 그렇죠. 지방연구원의 역할인 그리고 거네요. 이제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시의 행정 체계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김해시가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다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100여 건이 넘던데 19년 이후에 그 연구기관에 발주하는 연구 용역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지방재정 수입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구원 자체가 사실상 김해시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두뇌 네.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서 김해시가 두 번째 도시 아닙니까? 네, 그 네. 두 번째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행정의 자긍심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립이 되고 나면 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방연구원이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도의원을 활동하면서 지방연구원 같은 게 좀 없어서 아쉬웠던 사안 있으셨을까요?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가 50만 대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난개발 문제, 이 난개발 문제로 생긴 교통 문제, 네. 그리고 이 도심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고 주거 단지가 이 산 쪽으로 과거에 이제 농촌 지역 쪽으로 펼쳐 나가면서 축사 악취 문제도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김해가 인구가 급속하게 늘 때 김해 전체 이 넓은 김해 전체가 동시에 인구가 는 게 아니라요. 네. A 지역에서 인구가 늘고 이 A 지역의 인구가 다 차면 B 지역이 늘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A 지역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때 이 지역에 학생들이 막 몰리니까 가밀학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을 운영을 해야 될 정도 학생들이 많다가 네. 지금은 이 A 지역에 학생이 아예 없는 지경이 되고 그러다 보나 이 학교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김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고 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구원이 있다면 학교를 하나 짓는 것조차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김해가 해왔던
실패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 사례보다는 뭐 가져왔던 그런 내포되어 있던 문제들을 앞으로는 조금은 좀 더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해가 앞으로 50년 이상, 100년 이상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네. 먹거리와 관련된 연구를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김해가 가지고 있는 뭐 관광이라든지 네. 그리고 가야사 연구를 통한 뭐 인프라 문제, 가야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김해 땅만 파기만 하면 유물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물, 유적, 문화재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면 관리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교통 문제부터 축사, 악취 문제, 학교, 미래 먹거리, 관광. 네. 그러니까 연구 범위에 제한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다 적었네요. 네, 열심히 그렇죠. 근데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따라 이걸 네. 다 할 수 있느냐, 혹은 만약에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작다면 그럼 순차적으로 가서 우선순위를 또 정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김해시의 행정을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아주 큰 기대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청래 부원장님께서는 뭐 창원시,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서도 두루 업무를 해오신 만큼 시정연구원 존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계실 텐데 행정 공백에 지방연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빈틈을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 공백에 빈틈을 메우는 거는 뭐 물론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연구원 하나 만드는 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번에 이제 이게 김해 시정연구원 발족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뒤져보다가 네네. 저도 사실은 저는 원래 마산 출신이에요. 네. 이 김해라는 도시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사 문화적인 도시로서의 위상, 네. 또 하나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김해가. 중소기업이. 예. 그러니까 아마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1위 도시였을 거예요. 숫자가 제일 많은. 그런 김해시의 특화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김해시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14번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연구 용역건들을 쭉 보니까 제가 제일 놀란 게 역사 관련 발굴 조사가 23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정연구원이나 도 관련 연구원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해에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 그 내부 구성이나 전문가의 구성이 다른 시도의 기초단체 연구원이나 광역급 연구원들하고는 구성이 다르겠다. 역사적인 전문가로 그런 구성될 생각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시 행정의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금방 체감은 못 하시겠지만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성이라든가 네. 책임성 네. 그런 부분, 사후 효과까지 검증해서 들어가는 이런 그 일련의 작업 모듈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연구원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정과 시정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볼 때 지자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용역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어떤 사법부 독립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서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이상적인 지적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상 임명권자가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지금 도민들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서 최근에 많이 혼란스러운 주제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불경 메가시티인데요. 네. 행정통합은 뭐고 광역특별연합은 또 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 이걸 보면 연구기관이 정치기관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9년에 김경수 도지사가 처음 불경 메가시티 광역특별연합의 주제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고 그러면서 한 3년 넘게 수년간의 연구 영역을 경남연구원에서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불경 메가시티에 아주 타당하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내년 1월 1일 날 사무 개시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박한수 도지사가 7월 1일 날 취임하고 난 뒤부터 불경 메가시티
GT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더니 연구원에서 갑자기 2개월 만에 연구 영역 결과를 뒤엎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뭐 2개월 만에 바뀌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면서 역시 단체장에 의해서 그리고 연구원장에 따라 입맛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김해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50만 넘는 지자체에서도 생긴다면 일단 원장을 누가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고 사법부처럼 독립이 어렵다면 연구를 하는 우리 인력들이 최소한의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자기의 이 사명감에 맞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논란들로 볼 때 앞으로 지방연구원 설립된 후에 이 연구원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 어떤 부분 김해 씨가 신경 써야 될까요? 지방자치체 연구원장은 일반 연구기관의 장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지역 사정에 밝아야 돼요. 지역 사정. 지역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걸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행정, 정치, 경제, 문화 등등 행정 전반과 관련된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 세 번째는 시장의 시정 철학, 그다음에 시민들의 지향 이런 부분을 정책 비전에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연구기관장을 채용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김해 씨하고 분리된 사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 인사, 보훈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채용 공모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채용에 있어서 검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과정 관리를 잘 해서 모범적 선례를 남기면 네. 그 이후에도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이 김해 연구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언제쯤 설립이 됩니까? 현재 이제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요, 한 내년 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든지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인데요. 김해시 자체적으로만 이 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인력들을 채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에 지금 설립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시의 계획대로라면 아마 내년 말쯤에 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이야기했던 김해 연구원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창원시가 특례시가 될 때 김해시에 어떤 볼멘 소리가 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김해시의 지방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양산과 진주 또한 어떤 요구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 기초단체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설립을 엄격하게 규정을 한 것은 난립으로 인한 행정적 소모,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진주시가 34만 정도 되고요. 양산시가 35만 정도 되니까 도시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싱크탱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인구 규모별로 무슨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락도 할 수가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주어진 요건에서 그냥 다소 아쉽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경남 소재 대학이라든가 경남에는 지금 도단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있고 창원에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가 만들어지면 김해시정연구원 가칭 그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 도내 지방자치제의 연구 역량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네.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아쉬운 부분을 메꿔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해시는 10월 지방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시민도 또 행정도 의회도 거는 기대가 큰데요. 출범 전 갖춰야 할 내외적 조건들이 합리적으로 충족돼서 그간 김해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정연구원이 어떤 기관보다 단단한 주춧돌 위에서 출발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